경제 운영의 철학을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구가 다른 구기 종목, 축구나 배구나 농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나 배구는 점수가 어떻게 지나죠? 공이 골대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습니다. 배구는 그 배구공이 상대편 코트에 땅에 닿거나 아니면 상대 선수 손 받고 나가면 어쨌든 공이 득점을 하는 거죠. 야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득점을 합니다. 야구는 사람이 이 홈플레이트를 밟아야지 득점하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 그리고 사람, 예를 들면 축구와 야구의 차이점. 경제는 어떨까요? 경제에서 중요한 건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성장하면 민생은 자동적으로 좋아질 걸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휴먼, 사람과 경제를 결합한 휴머노믹스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또는 경제 다음에 경제 말고 따로 붙이셔도 좋아요. 사람 중심 정치, 사람 중심 교육, 사람 중심 사회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아까 의장님께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좀 부끄럽다고 일하셨는데 아닙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온다고 또 우리 광주 시민의 전진대회 잘 마치시고 남아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소득 다 합쳐가지고 사람 숫자로 나오면 평균 소득이 나오겠죠? 그게 나라로 얘기하면 1인당 GDP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산하고 났는데 문이 열리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들어와서 앉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평균 소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팍 올라가겠죠. 여러분, 경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평균의 오류에 빠집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고 GDP가 올라가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민생이 좋아지고 더불어 사람 사는 세상 될 거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역사상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경제가 개발연대에 8% 10% 성장할 때 워낙 다들 못 살 때였으니까 그때는 경제가 성장하면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또는 미국의 1930년대 초 대공황 때 그때는 승자 독식 구조의 자본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루스벨트나 이런 분들이 그 같은 경제 운영의 틀을 바꿨을 때 소위 말하는 뉴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바꿨을 때 중산층 늘리고 그리고 노조 활동 더 활발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누진제 강하게 하고 해서 이 부의 편제를 바꿨을 때 그랬을 적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성장을 2%를 하든 3%를 하든 민생에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성장이 된다고 고용이 늘지도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 뿐이지 중산층 또는 취약계층 오히려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왜 그럴까요? 돈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경제가 성장하고 돈 버는 것이 경제 효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 야구장 득점하려면 사람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사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 중심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도 제가 반란을 얘기했어요. 유쾌한 반란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에요. 영구 결번 선수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선동열과 이종범, 아까 우리 김웅정 감독이 얘기한 두 선수입니다. 백넘버 18번, 7번 이 두 선수가 지금 기아 타이거스의 유일한 결번 선수입니다. 다른 구단은 조금 더 많은데 기아 타이거스는 결번에 좀 인색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다음번 결번 선수는 아마 양현종 선수가 될 거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수는 미국 선수인데요. 저 얼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우리 선동열 선수나 이종범 선수는 해태에서 번호가 결번됐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는 미국의 프로야구 구단이 30개가 있는데 30개 전 구단에서 결번시킨 유일한 선수입니다. 백넘 등번호는 42번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왜 이 선수가 전 구단이 결번을 시켰느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첫 번째 흑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미국 혹시 야구 중계를 보시거나 혹시 현지 가셔서 야구장 가시면 42번이라는 번호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왜? 전 구단에다 결번을 했기 때문이죠. 이 선수가 특별하게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선수보다 잘하는 흑인 선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니그로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첫 번째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실제로 이 선수는 잘했어요. 데뷔하던 해에 신인왕과 최우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산 타율이 4할이 넘는 강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수가 이 흑인 선수의 번호를 전 구단이 결번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유쾌한 반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란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뒤집는 것이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여수의 아포마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제 반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반란이란 말을 14년 전부터 썼어요. 제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실장할 때 처음 만든 말입니다. 반란은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을 뒤집는 반란, 내 자신의 수십 년 쌓여온 내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뒤집는 반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예산실장이었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말을 공직자가 쓰는 것이 적절치 않게 느껴질 것 같아서 앞에 유쾌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유쾌한 말을 붙이니까 참 경쾌하게 들리죠. 제가 그 후에 이제 장관하고 부총리 하는 중간에 아주대 총장을 했을 적에 뒤에서 얘기해서 이 글자에 대한 제가 저작권 등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쾌한 반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김대중 대통령 어떻습니까? IT 고속도로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수십일 가까운 단식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룬 분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국토 균형 발전. 지금 지방 소멸, 제가 이 광주나 이 호남 올 때마다 듣는 질문입니다. 지방 소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국토 균형 발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비전 2030 하면서 25년 뒤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얘기하셨습니다. 저 비전 2030 보고서를 만든 책임자가 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지금 이 두 분이 만들었던 이와 같은 길이 저는 유쾌한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사가 돼서 했던 경기대 유쾌한 반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죠. 여러분, 앞에 숫자는 재정 증가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라 살림을 10년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첫 번째는 이 어려운 위기 극복,
두 번째는 산업정책 등 정부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중앙정부 재정 증가는 2.8%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친 경상 증가율보다 떨어지는 기축 재정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건전 재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숫자 6.8%는 경기도의 금년도 재정 증가율입니다. 저희는 지방정부 최초로 중앙정부와 독자적인 재정 정책을 하겠다고 작년에 선언을 하고 저희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른쪽의 숫자는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역행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1월달에 제가 다보스 포럼을 가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을 만났던 이런 얘기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다 늘었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줄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작년에 태양광 앞에 숫자는 전국 숫자입니다. 8% 줄었습니다. 경기도는 18% 늘었고,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는 경기 알리백 선언을 해서 기업과 산업과 공공과 도민 알리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일으키는 유쾌한 반란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6개의 기회소득을 만들었습니다. 6개의 기회소득은 이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데 우리 사회와 시장에서 그 가치가 제대로 보상 또는 보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6개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 예술인은 일정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기도 예술인들은 기회소득을 1년에 2번 받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들은 저희가 전자 스톱워치를 지급을 해서요. 그분들이 바깥에 나서 활동을 하시면 그 활동 실적에 따라서 일정한 지난번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장애인 기회소득을 주고 있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그 예술인 기회소득을 장애인 기회소득을 따라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도에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이 계십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만든 작품이나 또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장에서 보상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조금 지원해드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과 작품으로 점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경기도가 일으키는 유쾌한 반란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제 임기 중에 100조 원 투자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난 2년 동안 70조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외자도 있고 내자도 있습니다만 외국의 유수 기업과 큰 산업들이 경기도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R&D 투자 숫자입니다. 여러분 중앙정부가 금년에 R&D 예산 15% 줄였습니다. 경기도는 R&D 46% 늘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도가 지방정부로 하고 있는 유쾌한 반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책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 역할이 뭔지 잘 모르고 왔었는데 이렇게 의장님이 막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올라와서 한마디를 하게끔 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정책과 정치와 교육과 이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정치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켰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길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정치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 생활했었고요. 공무원 생활 하기 전에는 제가 25살부터 공무원 생활했으니까요. 그전에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저는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갑자기 때 저희 어머니가 32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가 4남매가 있었고 제가 맏이었습니다. 할머니 계시고 저는 상업학교를 가야 됐었고 왜냐면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됐었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직을 해서 17살 때 직장 생활을 했고 소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이제 공직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죠.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대학은 바로 못 가, 대학 갈 형편이 못 됐으니까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심리 공부를 했었고 밤늦게와 새벽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했고 그래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공직 그만두고 정치 공직 그만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총리까지 하고 그만두고 3년 동안 제가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그 3년 야인 지내는 동안에 온갖 정치 권유를 다 받았습니다. 민주당, 국힘 다 받았고요. 또 그 당시 직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국무총리 제의도 받았습니다. 다 거절했고 또 유수 기업이나 로펌에서 제의도 다 거절했고 야인으로 있다가 3년 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부총리까지 하면서 좋은 정책으로 좋은 나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결국 문제는 정치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판을 바꾸지 않고 정치 틀을 바꾸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만들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정말로 많은 좋은 제의들, 제가 있던 부처에서 정치하는 길은 많았거든요. 거대 양당이 하나 들어서 빼치다는 것이었거든요. 빼치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경선에 와달라는 거 제가 다 거절하고 총리 제의도 거절하고 그리고 3년 전에 단기 필마로 대선 출마를 선언을 제 고향 충북 음성에서 했습니다. 그때 생각은 제가 뭐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로는 그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던 어린 소년, 그 집이 철거돼서 강제 이주돼서 저희 가족이 천막에서 살면서 밥을 굶었던 그 어린 소년이 나라와 우리 사회의 덕으로 부총리까지 하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받았던 것에 대한 그 사회의 환원, 봉사, 필요하면 저의 희생 이런 생각이 저번에 있었고요. 그 당시 대선판에 대한 아주 못마땅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거티브, 홈탁, 그리고 대한민국 비전, 경제, 사람, 글로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판에서 대선 아젠다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단기 필마로 출마했고요. 운 좋게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얘기한다면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첨단제 후원금이 1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성격상 누구에게 돈 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여기 몇몇 분들 같이 하셨는 기억나시겠지만 그런 또 사랑을 받았고 뭐 그 이후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아무나 만날 광주의 캄캄한 미래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쾌한 말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슈모노믹스 얘기를 했지만 정치판을 바꾸고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꾸고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대전환이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말로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들 권력과 기득권의 유지와 확장에만 급급한 지금의 이 정치 구도, 사회 구조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강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광주와 호남에 비친 게 많습니다. 민주주의 지었고 또 많은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고요. 외교는
덧세 매교가 아니라 뺄세 매교를 하고 있고요. 경제는 뭐 누구보다 제가 잘 볼 수 있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잘못된 거는 물론이지만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 처절한 학벌주의를 빚어지는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후손들이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모습들. 사회는 둘로 쪼개져 가지고 끝간데없이 싸우고 있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죠.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더 죽일 짓이 싸우는 이런 구조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더 앞서 나가는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여기서 보여드리는 PPT는 아니었습니다만 경기도가 먼저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인구가 지금 1,410만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는요, 경기도가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광주나 우리 저 남도 와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걸 경기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경기도가 또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부터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진보, 제대로 된 민주당이 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운영하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선거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제 능력과 역량껏 일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변하지 않을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니를 걱정하던 11살 소년, 그리고 17살 소년 가장이 가졌던 그 이후에 우리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던 그 혜택, 이제는 우리 사회에 아무 사심 없이 돌려드리고 싶다는 그 생각과 그리고 그 초심으로 제가 그 정치를 끝날 때까지 그 초심 변하지 않는 건 여러분에게 100% 자신 있게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또 광주 시민의 전진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광주 왔을 적에 몇몇 분들하고 아침 식사 때 잠깐 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아시안게임 유치라든지 또 ESG라든지 또 광주 대구와의 협력관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드리고 성원드립니다. 혹시 저나 우리 경기도가 또 도울 일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Making moves like a ninja. I could play it cool like I'm winter. I can make it rain like a cash tsunami. You wanna slip and slide, we can link up. Working all the time, make it duller. Be a student, try to make $1. Wanna live life like I'm on vacation. Gotta